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LG이노텍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LG이노텍은 LG전자 계열의 종합 전자부품 제조 기업이죠. 특히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그 핵심 사업이죠. 그리고 무선 충전 송신 모듈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 반도체 등의 여러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동안 만년적자 상태를 보이던 LED 사업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또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LG이노텍의 시가총액은 오늘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3조 8,814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0.19%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LG이노텍의 배당 수익률은 높은 편이 아니에요. 0.19%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의외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5.57%나 됩니다. 꽤 많이 있죠. 이 정도 배당 수익에 35%를 넘긴다는 건 제법 높은 외국인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 주력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광학 솔루션 사업부 여기에서 약 한 65% 정도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부분이 애플향 카메라 모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부에는 전장 부품 사업부,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부품들이죠. 그 다음에 기판 소재 사업부, 기타 이런 식으로 지금 적절한 배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계사는 지금 약 한 11군데 정도의 연결 대상 자회사가 있는데요. 대부분 LG이노텍의 해외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이라든지 또 무선통신, 벤처 투자 이런 다양한 사업 영역을 연결 대상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경쟁사를 잠깐 비교해 보면 지금 국내 경쟁사로는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전기,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다 카메라 모듈의 주력이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은 주로 애플향, 삼성전기는 주로 삼성 갤럭시 폰에 이제 주로 그 부품 카메라 모듈 등을 납품하죠. 물론 삼성전기는 그 외에 기타 또 MLCC라든지 하는 또 영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과 삼성을 비교하자면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LG이노텍 수준은 삼성전기나 삼성 SDI에 비해서는 많이 낮죠. 많이 낮은 편이지만 일진 머티리얼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매출,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잠깐 볼까요?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약 21군데 추정기관이 정권사가 지금 사업 리포트가 아니죠. 기업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금융투자가 10월 15일 날, 그 다음에 IBK 투자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 10월 14일 이렇게 적정주가, 그 다음에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적정주가는 평균 한 21만원 정도, 21만 619원 정도 지금 적정주가를 추정기관인 정권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주를 잠깐 보시면은
네, 최대 주주는 뭐 LG전자죠. LG전자 계열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뭐 40.7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 연기금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연기금은 요즘 국민연금공단은 요즘 조금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조금 파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체 지분을 보면 10.46%에서 현재 9.88%까지 꾸준히 장내 매도를 통해서 그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테마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뭐 카메라 모듈이죠. 카메라 모듈 테마인데 카메라 모듈 테마를 보시면 이제 제가 관리하는 그 테마죠. 제가 관리하는 테마인데요. 카메라 모듈 테마는 요즘 보시면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카메라 모듈이 4번에 카메라 모듈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 요 섹션에 지금 LG 이노텍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강세적인 업종이나 테마에 비해서 최근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 이 섹터가 조금 지지부진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죠. 오늘은 뭐 오늘도 조금 힘이 없었네, 그죠? 오늘도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카메라 모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여전히 힘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G 이노텍이 오늘 많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마적인 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업종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테마적인 이슈로 올라갔다기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래프상에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테마가 무선 충전 송신 모듈 개발 쪽으로 또 테마가 잡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무선 충전기 기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확대를 할까요? 무선 충전기 기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낮긴 합니다. 카메라 모듈 쪽의 테마나 업종에 비해서 조금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그렇게 높은 테마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점점 추세가 단기간으로 올수록 점점 추세가 조금씩 더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는 있죠. 무선 충전 쪽은. 근데 여전히 그 스마트폰 쪽으로는 아주 저조한 그런 업종 테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특별하게 지금 이 LG 이노텍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특별한 뉴스는 잘 보이지 않은데요. 뭐 OLED 쪽 그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 뭐 이런 뉴스가 최근에 이제 한번 떴던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LG 이노텍의 뭐 호재로 보일 만한 뉴스는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실적을 이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이죠.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업 실적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그 정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20년, 21년, 22년 그렇게 지금 실적을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날 증권사 추정 마지막 그 영업이익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원래는 5,882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리포트에서 평균이 조금 떨어졌어요. 5,582억 정도로. 2021년은 조금 올랐고요. 6,966억에서 6,968억으로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2022년은 또 조금 내렸고요. 지금 조금 지난번 리포트에 비해서 엇갈리는 그런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EPS와 매출액도
보시면 매출액은 조금씩 더 떨어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EPS도 영업이익과 같이 2020년과 2022년은 조금 떨어지고 2021년은 조금 상승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영업이익과 EPS와 매출액을 저는 전부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참고를 한다 그랬죠. 물론 영업이익을 제일 큰 비중의 50% 정도 비중으로 보고 EPS와 매출액은 각각 30%, 20%의 비중으로 봤을 때 2020년의 실적은 작년 대비 약 92%의 성장, 꽤 높죠. 그죠? 작년에 대비 2019년 대비 92%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다. 아직 2020년이 1분기, 2분기만 발표되고 아직 3분기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3, 4분기는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실적 전망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와 실적 전망을 합쳐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예상은 9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상승 그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뭐 영업이익하고 EPS 매출액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입니다. 약 184%의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가 얼마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게 2018년에서 2019년은 1396억이 더 늘었던 거예요. 4031억을 2019년에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가분만 보자면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화면을요. 실질적인 전가분을 보자면 약 1396억 그 2018년 대비는 1396억 성장했지만 2020년에는 1821억까지 올랐다. 꽤 많은 성장을 했죠. 4031억이 5852억으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가 폭이 2018에서 2019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84라는 그런 높은 수치까지도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2021년과 2022년은 조금 그 절대적인 성장치는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전체적인 성장률은 20%와 2022년에는 11%. 물론 그 성장력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죠. 왜냐면 올해 워낙 92%라는 큰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대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죠. 그런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평가 제가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0년의 가치평가는 0.39, 그 다음에 2021은 0.45로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이 가치평가는 제가 이제 PER을 기준으로 전체 평가한 그 수치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산출해내는 공식에 의해서 제가 이 가치평가를 내는데요. 0.5 미만이면 그 해당 연도의 주가가, 현재 해당 연도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0.5보다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저평가가 된 거고요. 0.5에서 1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1 정도가 적정, 그 다음에 1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평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현재 2020년, 2021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0.5보다 더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OE를 보시면 2020년에는 14.12, 그 다음에 21년에는 15.7, 2022년에는 15.26, 전부 다 10% 이상의 ROE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ROE는 10%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그 성장성이 강하다, 돈을 잘 벌고 있다, 돈을 버는 힘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 이상이면서 그게 점점 수치가 늘어나는 걸로 성장 전망을 한다면 그 기업은 더더군다나 영업실적을 더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이 15.7, 그죠? 더 올랐죠? 점프가 됐고요. 물론 그 다음 해는 2020년 조금 소폭 줄었긴 했지만은 어쨌든 15%대의 높은 ROE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이 4.73인 걸 감안하면 올해 많이 늘었죠, 그죠? 올해 정말 많이 그 ROE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낙서를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분기 실적은, 3분기가 지금 995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요. 지난번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었던 그 전망 리포트가 조금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이 조금 깎였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줄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EPS는 변동이 없었고 매출액도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3분기가 전년도 3분기 대비보다 약 마이너스 45%로 지금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많이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3분기는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게 가뜩이나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이 낮았기 때문에 이 낮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낮게 어닝 쇼크가 나온다면 주가에 제대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2020년 4분기가 또 꽤 크게 올라가요. 2020년 4분기가 전년 2019년 4분기 대비 약 386%의 영업이익, EPS, 매출액 다 합쳐서 386%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요. 꽤 크죠.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은 좀 망했다 할 수 있지만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LG이노텍이 혹시 주가가 잘 방어되고 있지 않나, 3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실적 전망을 보고 잘 또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2021년 1분기 실적 전망을 이제 리포트에 확인을 해보면 또 마이너스 13%또 떨어져요. 물론 2021년 1분기는 올해 2020년 1분기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는 1380억이었는데 약 한 17% 정도 떨어진 1147억. 그 다음에 EPS도 3400원이 2877원으로 약 한 15% 이제 하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1분기가 매출이 한 2조 정도 됐는데 2조 1000억, 매출은 조금 오히려 늘었지만 뭐 크게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3% 정도의 실적 전망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분기는 2020년 올해 4분기는 좋아 보이지만 또 내년 1분기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약간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연간을 보면 연간 자체가 내년에도 거의 20%, 뭐 적은 그 수치가 아닙니다. 두 자릿수인데다가 그래도 10%대도 아니고 20%대의 성장성을 예상한다는 것은 여전히 2021년에 실적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 1분기의 실적 저조를 아마 2, 3분기, 특히 이제 3, 4분기로 갈수록 내년 연말로 갈수록 더 큰 좋은 실적을 예상하거나 또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올해 현재에서 2021년을 바라보는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YOY를 한번 보시게 되면 YOY라고 하는 것은 최근 4분기의 실적과 그리고 전망을 합쳐서 4분기를 이제 보는 거죠. 최근 4분기를 보면 최근 4분기만 봤을 때는 89%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죠. 89%. 현재 89%를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2020년의 성장 전망을 92%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1년 1분기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92%에서 20%대의 실적 전망으로 내려가겠죠. 왜냐면은 분명히 2020년보다는 2021년이 그 실적 퍼센티지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YOY로 봤을 때는 이제 92%에서 점점 20% 쪽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1분기를 반영하니까 89% 정도로 지금 현재 92%보다는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89%라면 올해의 92%라는 실적 전망은 뭐 분기별까지 다 참고를 해도 거의 92% 정도의 실적 전망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연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차트상으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차트를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네, 이해가 빠른데요. 여기에 이제 그 각 색깔별로 인덱스를 달아놨는데요. 여기에 파란 진한 색이 주가입니다. 이게 주가죠. 이게 이렇게 변동되고 있는 게 지금 주가인데요. 이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2018년에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2018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2017년에는 또 반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2017년에는 큰 폭으로 올라갔고 2018년에는 큰 폭으로 내려왔어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2017년에 여기 이제 그래프로 보면 기울기가 높은 게 여기 EPS가 있죠. 네, EPS가 큰 기울기로 높게 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2017년에 아주 성장을 크게 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17년에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실적 전망을 그러니까 실적과 그 주가가 연동한다는 그런 뭐 확실한 진리죠. 예, 그 진리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분명히 2017년의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 예, 너무너무 당연하다. 왜냐면 영업이익도 오르고 EPS도 오르고 매출액이 오르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그건 이상한 거죠. 근데 2018년 들어서 이게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보면 EPS가 좀 떨어졌죠. EPS가 떨어졌고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고요. 매출액은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특히 EPS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도 아니죠. 조금 떨어졌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죠? 네,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2019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에 보면은 EPS가 2018년에도 떨어졌지만 2019년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액은 조금 회복을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회복을 했지만 EPS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주가가 뭐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도 뭐 어느 정도만 올라야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나간 부분에 대한 억지로 맞추는 해석입니다. 2019년에 이 높은 상승을 해석해보자면 EPS가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2018년에 이 하락이 이 EPS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하락에 비해서 너무 과도했다. 그 과도함을 일종 약간 되돌리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2019년에 만약에 떨어졌다면 이건 해석을 그렇게 하기 어렵죠. 하지만 EPS를 제외하고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다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2018년에 이 하락을 다소 과하게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후행성인 거예요. 후행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후행적이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후행적이든 뭐 선행적이든 걸 떠나서 주가라는 것은 반드시 그 실적과 연결이 된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뒤늦게라도 반영이 반드시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후행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안다고요.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분명히 후행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해석에 별로 토를 달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2019년에 EPS가 많이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은 이때의 하락이 과도해서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2020년의 EPS의 성장률을 보세요. 아직 물론 2020년이 완료형은 아닙니다. 아직은 1분기, 2분기만 실적 전망이 발표됐기 때문에 완료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전망과 실적을 다 합쳤을 때의 이 EPS의 성장률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성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2020년에 주가가 계속 2019년의 상승분에 더해서 계속 연결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현재 이 주가가 결코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PS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상방향, 우상향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성장폭은 2019년에 비해서 기울기가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2021년도 마찬가지죠. 이 성장성, 그러니까 이 실적 전망을 물론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2022년에도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로 정말 예상대로 어느 정도 가준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적에 주가가 수렴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2021년과 2022년 또 현재 올해 2020년의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물론 이 실적 전망이라는 게요, 실질적인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21년 실적 전망이 2021년에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실질적으로 그 실적 전망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실적 전망을 높게 잡았다가 시간이 점점 실질적인 그 시기와 가까워지면 그 실적 전망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추정기관들, 정권사들이 좀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대평가를 해주는 국면이 그런 좀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실질적인 데이터가 실질적인 시기에 갈수록 점점 떨어질 수 있는 전망으로 바뀐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울기가 이렇게 EPS가 올라가는 이런 기울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 둔화폭이 얼마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 주가가 계속 상승 탄력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EPS가 망가지든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 주가도 같이 망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꼿꼿이 지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그 다음 해나 늦어도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요.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인 그 추세 또는 방향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저도 눈으로 이렇게 딱 직접 띄게 해놓으면 더 빨리 와닿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더 판단하기 쉽게 가는 겁니다. 적정 주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뭐 ROE라든지 EPS라든지 BP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데요. 제가 이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적정 주가라는 것은 저만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 자체가 목표 주가가 된다든지 이 적정 주가가 뭐 어떤 중요한 라인이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 그냥 참고로만 적용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나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지 이 자체가 절대적이진 않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하는 편입니다. 참고를 좀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를 잠깐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요거를 그렇게 또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차트 상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라인을 제가 그어 놨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칸에다가는 2020 갈로 열고 1.73 22만 8,358원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2020년 아직 올해죠. 올해의 적정 주가를 제가 얼마를 예상하고 있냐면 22만 8,358원으로 계산이 되어져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정권사들이 이제 그 리포트를 내면서 그죠? 리포트를 내면서 걔네들도 적정 주가 내지는 목표 주가를 발표하잖아요. 지금 정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적정 주가의 평균은 약 한 21만 619원 정도.
저는 지금 22만 8,358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정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주가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더 높은 편이네요. 그죠? 예, 저는 22만 8,358원을 지금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2020년 들어서 한 번도 22만 8천원까지 간 적이 없어요.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7월 17일 날 17만 9,500원까지 간 게 다예요.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올해의 최고점이었어요. LG이노텍이 상장되고 나서 제일 높았던 게 예전 2010년에 19만 6천원이 사상 최고가였네요. 올해도 아직 19만 6천원은 돌파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적정 주가인 22만 8천원대까지는 아직도 많은 이 틈이 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거 있죠.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제가 적정 주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 적정 주가의 고점 밴드와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로 아래 위에 폭을 두고 고점 밴드와 저점 밴드도 계산을 하는데요. 2020년에 저점 밴드가 얼마냐면 14만 5,690원이에요. 여기 제가 파란색 선을 그어놨죠. 파란색 선을. 제가 여기 2020년에 적정 주가는 선을 긋고 싶어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HTS에서 보이는 이 차트가 사상 최고가 위로는 그 차트의 폭의 여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위로 올라가서 선을 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제가 적정 주가는 초록색으로 선을 긋는데 초록색 실선으로 선을 긋는데 지금 그을 수가 없고요. 대신에 저점 밴드는 그을 수가 있죠. 14만 5,690원. 14만 5,690원이라는 이 저점 밴드는 올해 상당히 많이 그 밑으로 떨어진 이력이 있어요. 뭐 3월달 코로나 때문에 대폭락 나왔을 때는 뭐 당연히 떨어졌었고요. 그때는 아주 많이 그 차이가 났었어요. 이격이 상당히 심했죠. 그러다가 6월달부터 이제 그 저점 밴드 저점 밴드를 그 위에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 저점 밴드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지금 선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14만 5,690원 밑으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LG이노텍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일봉이 아니라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만 5,690원까지로 내려온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점 밴드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용납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시세가 또는 수급이나 여러 가지 매매 형태나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또 뭐 아주 안 좋은 악재가 잠깐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주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테마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이유든 안 좋아서 14만 5,690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14만 5,690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싸지는 권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싸지는 권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그렇게 큰 폭의 이격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기껏해봐야 11% 정도 떨어지면 저평가로,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저평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점선이 있죠. 그 초록색 점선이 있죠. 이건 뭐냐면 작년도의 적정 주가였어요. 2019년도 적정 주가였어요. 그 밑으로 밀리면은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2020년에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작년 대비 92%나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적정 주가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작년보다 92%의 실적이 더 성장했다면 올해 주가도 최소한 92%는 가져야 되잖아요. 물론 뭐 주가와 실적 성장률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간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에 적정 주가까지 현재 2020년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만큼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주가 밑으로 아니면 2019년 적정 주가에 가까워 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직 2020년이 결국에는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달 거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2020년에 적정 주가를 타치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LG이노텍이 아직도 저평가라고 봐야 돼요. 실적 전망이나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을 다 대입하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가치평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2020년이 0.39, 2021년이 0.45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0.5보다 낮은 수치에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현재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LG이노텍은 앞으로도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정 주가를 만나러 가겠다는데 그게 왜 이상한 거냐고. 더더군다나 2021년, 2022년의 실적 전망이 현재 2020년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전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이 적정 주가를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2020년 적정 주가를 닿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안정성을 잠깐 볼게요. 안정성은 이제 보통 이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재무제표상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그 흐름을 볼 수, 현금 흐름, 우리 캐시플로우라 그러죠. 그 캐시플로우 차트를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두 번째는 투자 활동, 세 번째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에 의해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였느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더 축적되느냐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아직 뭐 2020년은 2분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3,120억 정도 그 현금이 이익으로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작년이 7,690이니까 지금 올해 2분기를 더블 해도 6,200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그 현금성은 떨어지죠. 투자 활동은 이게 이제 LG이노텍이 다른 자회사나 또는 다른 어떤 여러 투자 활동에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그만큼 LG이노텍이 투자 활동을 잘하고 있다.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밖으로 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활동으로 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돼도 이상하지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상으로 오히려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무활동은 뭐냐면은 LG이노텍이 결국 돈을 빌려온다든지 차용한다든지 뭐 하여튼 빚을 만드는 거예요. 빚을 만들어서 회사로 돈을 갖고 오면은 현금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나온다는 것은 이 회사가 돈을 빌려온다기보다는 그만큼 돈을 갚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지 다른 이 재무성 자산을 해결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이 더 정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플러스, 투자와 재무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현금 흐름 활동이라든지 뭐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와 연동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 회사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 이 회사가 혹시 부도나지 않을까? 이 회사가 정말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회사가 아닌가를 확인한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 자체가 높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주가에 연동한다거나 주가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물론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가해진다면 아무래도 투자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니까 큰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정 수준의 보다 더 심한 부분만 그렇게 반영이 되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영업 활동에 의한 게 플러스고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는 어느 수준에서는 크게 주가와 어떤 연동을 하는 것을 제가 크게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금 캐시플로우로 봤을 때는 뭐 이상하지 않다, 뭐 정상으로 봐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 PBR로 이제 역대적으로 기준을 한번 보면요. 이것도 이제 보통 HTS 차트에 잘 나와 있는데요. PER 밴드와 PBR 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현재 LG이노텍의 주가가 높니 낮니, 너무 비싼 거야 너무 싼 거야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방법이죠.
PER 밴드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보통 11.59 배 정도, 11.59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현재 주가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좀 싼 편이다. PBR로 봤을 때는 높은 때는 2.24배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낮을 때는 뭐 한 1배 정도, 1.0 정도, 1.2는 조금 안 넘고 했던 저점 부분이었고, 중간이 한 1.56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LG노텍의 주가는 PBR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중간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비싸다 또는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위치다라는 걸 이 PER 밴드 또는 PBR 밴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업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남기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경쟁 상태가 심화되어 있는 산업군에 속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조업들은 이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서비스업이라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붙일 수 있는 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높고요. 지금 LG노텍과 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군들은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이상이 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LG노텍은 뭐 6.5, 내년이 7.8, 내후년이 7.4, 7.08, 7.4 뭐 이렇게 지금 그 영업이익률이 점점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게 확인되잖아요. 역사적인 거로 봐도 1.82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죠? 2018년에 3.30, 작년에 4.86. 올해는 더 높게 영업이익률을 예상한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보면 좋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부채 비율은 지금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은 보통 뭐 80에서 100% 정도가 돼야 그 회사가 너무 많이 빚을 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그 부채의 추이를 많이 봅니다. 지금 2017년이 제일 좀 높은 200%가 넘었는데요. 2018년, 19년 될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약 150%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엔 128, 112. 이 또한 점점 떨어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건 성장 전망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전망대로 된다는 점을 이렇게 예상한다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유보율이라고 있는데 유보율은 아직 올해는 그 예상치가 안 나와 있죠. 올해 내년 내후년은 예상치가 안 나와 있는데 유보율도 작년까지만 해도 1763% 정도 나쁘지 않은 유보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대 이상의 유보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에 그만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유보를 많이 시키고 있다. 이 유보율이 너무 많은데도 배당 수익률이 너무 적으면 좀 열받죠. 왜냐면 회사가 너무 자기 돈만 챙겨놓고 너무 불안해하고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는 배당금을 통해서 이렇게 환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게 열받는 일이죠. 외국인들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적절한 유보율을 관리하면서 또 유보율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좀 배당 이익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게 주주들을 위한 기업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LG이노텍은 현재 그렇게 고평가 국면에 주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제 앞으로 제가 2부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타임에 우리가 매수를 하고 어떤 타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분석하면서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지만 현재 기본적 분석, 회사의 실적에 바탕을 둔 분석상으로는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 아직 2020년에 도달해야 할 그런 적정 주가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저도 지금 이 LG이노텍을 관심을 갖고 최근에 이제 계속 물량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대로 또 한번 제 댓글에도 한번 올려보시고 해서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제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어떤 정보 제공이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권유한다든지 또 뭐 리딩을 해드린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분석에 참고만 하시고요.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버리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앞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또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콜카였습니다.